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백석의 또 다른 시 여운한골족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쌩님이 실수를 하여서 여운한골족 설명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죠. 미처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전개해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운한골족은 참고로 살펴보는 시라서 나중에 등교 개학 이후에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주에 배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건 지난주 수업으로 대신하고요. 20행 그러나부터 시상이 전환된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를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렇게 정리했고요. 특징은 각자 살펴보고 여기에서 갈매나무가 아주 중요한 소재라고 했습니다. 화자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얗게 눈을 맞고 서 있을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굳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되새기죠. 그래서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학습일 끝낼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자신을 상징하는 사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답을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민들레, 농구공, 바퀴벌레, 오뚜기, 파도, 용수철, 소나무, 드나무, 할미꽃, 강물 등등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답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연필이라고 자신을 상징하는 사물로 연필을 뽑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연필은 날카롭게 깎으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뭉툭해지면 사용하기 불편해진다. 다시 깎는다면 다시 날카롭게 변해서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부지부지해져 힘들었지만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다진다. 고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업에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지 형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목에서 편지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라는 뜻이죠. 그 제목 자체가 편지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시의 내용은 그 박시봉이 집에서 자신의 심정을 읊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재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내재율이라는 것은 외형률하고 대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재율이라는 것은 외형률과 달리 외형률은 운율이 밖으로 형식적으로 팍팍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내재율은 운율이 겉으로 규칙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은근히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거의 산문적 서술입니다. 거의 산문처럼 행을 구분했지만 행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냥 산문적 서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쉼표 등을 통해서 끊어 읽죠. 그죠? 쉼표를 통해 끊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한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산문적 서술이나 산문적 서술 형태이나 쉼표를 통해 내재율을 획득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해서 굴다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굴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행동하다. 너 그렇게 굴지 마.
버릇없이 굴지 마,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어떻게 행동하다는 뜻. 아니면 굴다, 뭐 돌면서 움직인다는 뜻. 이런 두 가지 뜻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손깍지 벼개를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손깍지 벼개를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는 뜻. 아니면 손깍지 벼개를 하고 그냥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자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자신의 처지 때문이죠. 시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고 객지에서 방랑을 하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가 객지를 의미하나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북덕불이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소재라고 해도 되나요? 했는데 북덕불이라는 것은 추운 날 손을 뗄 수 있으니까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조금은 따뜻하니까. 하지만 북덕불은 아주 이제 그 열기가 있는 질 좋은 숯불이 아니죠. 참숯 뭐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죠. 지피나 풀 등이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 그 뭉텅이를 피운 불이니까 좀 따뜻한 온기가 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따뜻한 걸로 치면은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억수로 좋은 숯불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7행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적이며, 이 문장에서 눈물을 뜨거운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촉각적 신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에서 23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과서로 치면은 12쪽 네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구절 보겠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해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 뜻이며 힘을 가리키고요. 그렇다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내 뜻,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 즉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운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질문이 좀 더 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답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등교 개학 이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